Nope. 성형발 네.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형발. 우리가 이제 그 안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안색. 눈빛이라는 말도 쓰죠. 색이나 빛. 이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주로 얼굴뼈 수술하는데 광대뼈, 사각턱, 돌출입, 턱끝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눈빛은 못 받고. 그러니까 눈빛이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눈빛이 묘한 사람도 있고, 눈빛이 사나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돌출입이 있거나 광대뼈가 있으면 그 사나운 눈빛이 더 사나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제 이런 광대뼈나 돌출입이나 사각턱을 좀 더 유하게 부드러운 얼굴로 만들어주면 눈빛도 조금 덜 사나워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눈 크고, 사실 눈 크고, 그러니까 눈이 꼭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 구멍이 크고, 그다음에 피부가 살성이 좀 예쁜, 꼭 하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피부가 좀 매끈하고 좋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성형발 참 안 받는다. 제가 하는 이제 주로 얼굴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형발 안 받는 얼굴은 그냥 대책 없이 큰 얼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못난이 핫도그? 감자 핫도그라고 그러죠. 못난이 핫도그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도깨비 방망이 닮은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 닮은 핫도그. 그 핫도그가 사실 그 안에 있는 핫도그는 조그매요. 근데 거기에 감자를 많이 붙여놨거든. 감자만 떼면 사실 굉장히 슬림한 핫도그예요, 그게. 근데 그냥 큰 핫도그. 대왕 핫도그. 대왕 핫도그. 그거는 뭘 뜯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똑같이 광대, 사각턱, 이 돌출입, 턱끝도 기본적인 얼굴의 코아는 작은데, 얼굴의 그 알갱이는 작은데, 이 광대 툭, 사각턱 툭, 돌출입 툭 튀어나온 거, 이런 거는 아주 제가 예쁘게 줄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성형발 잘 받는 얼굴은 굳이 성형 안 해도 되지만 성형발 안 받는 그런 큰 사람들이 꼭 성형하고 싶거든요. 문제는. 아니, 그거는 오해예요. 아까 눈 구멍이 크고 눈이 크고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입이 원숭이처럼 예를 좀 나와 있다면 절대로 예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만큼 예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윤곽 수술을 했을 때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굉장히 미남이 되느냐의 판가름을 하는 기준이지, 그런 사람은 성형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돌출입이라도 눈이 크고 피부가 좋은 사람은 수술을 했을 때 훨씬 더 미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수술을 해서 차이를 잘 못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남자를 예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은 눈이 굉장히 이제 짙게 올라가 있고 눈 구멍, 이제 팔페브랄 피셔라고 하는데 눈이 굉장히 조그매요. 단추구멍만하게 조그매면서 눈이 게다가 올라가 있고 우리 입이 많이 나왔다고 쳐요. 또 한 명은 눈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고 눈이 크고 눈만 봤을 때는 여기 딱 가리고 마스크 쓰고 보면 굉장히 미남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돌출입 수술을 해주면 둘 다 수술 전에 비해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보고 미남 누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마스크 가렸을 때 잘생긴 사람이 입 집어넣으면 더 잘생겨지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시급할 수도 있지, 사실.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형발을 잘 받잖아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성형발 잘 받려면 병원과 의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압구정 돌아다니다 보니까 죄다 병원 듣는데 솔직히 어느 병원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성형외과 병원, 의사 고르는 팁이 있다면 3가지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일단 결과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화가의 그림을 사는데 그림 그리는 방법 보고 사지 않아요. 전시회에 갔는데 그림이 멋있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물어보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 그림 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의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성형수술은 작품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는 결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결과 포토샵한 거면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사들이 전후 사진을 포토샵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후 사진은 더 예쁘게 보정할 수도 있고 전 사진은 더 못생기게 보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후 사진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그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의 동영상을 관찰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한 사람의 수술이 어떤 환자의 한 명의 수술이 잘 되고 동영상에서 굉장히 잘 됐다고 해서 그 의사가 하는 모든 수술이 다 잘 된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작을 하다 보면 수작이 나오니까 그 한 명 잘 됐다고 다 잘 되느냐? 글쎄 그것도 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포토샵은 배제할 수 있죠. 걸어다니는 동영상을 예쁘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포토샵할 수 없으니까 일단 동영상을 관찰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형외과 병원도 결국은 자기 PR 하잖아요. 홍보하고 PR 하는데 그 PR 홍보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수술기구 특허 출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뼈 수술할 때 레이저 사용 뭐 이런 것들은 나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특허 출원이라는 것도 특허가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특허로 신청해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수술은 기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거지. 뭐 이제까지 뭐 굉장히 훌륭한 화가들, 당대 화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붓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거든요. 물감이 질이 좋아서 그린 건 아니고 손으로 그린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수술은 손이 하는 것이지 붓이 하는 게 아니다. 기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 자랑하는 병원 또는 사실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레이저로 뼈가 안 잘려요. 우리 병원에 옛날에 이제 레이저를 이제 생산하고 레이저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어떻게 쓰는 건지 얘기를 듣는데 이걸로 뼈가 잘려요? 그랬더니 원장님 안 잘립니다. 그래서 아니 안 잘리는 레이저를 왜 사서 그걸로 잘라요? 그랬더니 이게 레이저로 이렇게 딱 쏘면 뼈에 약간 이렇게 자국이 나면서 약간 뼈가 약간 파이는 정도로 자국이 남는데 그렇게 자국을 내놓고서는 결국은 톱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근데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레이저로 수술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 제가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한참 그런 게 유행일 때는 뭐 레이저 돌출입 수술, 레이저 광대뼈 수술 아마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덤핑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더더욱 덤핑이라는 게 이제 사실 그 덤핑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해악행위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상도덕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중국에 뭐 반덤핑 과세도 물리고 막 하잖아요. 그 덤핑이라는 건 결국 이제 박리담회하기 위해서 원래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가 그 수술 비용보다 반 이하로 다운해서 그렇게 수술하는 병원들이 요즘 꽤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덤핑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형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하러 오신 분들을 만류하거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돌려보내신 적 있으세요? 꽤 많습니다. 정신 심리적인 문제, 성형 중독이 됐다든지 더 이상 예뻐지지 않을 만큼 많이 손을 대는데 더 이상 하면 더 망치기만 하지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disfigured self image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사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기는 굉장히 비대칭이고 굉장히 찌그러져 있어서 이걸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정신심리 기제를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기 수술을 해줘도 결국 만족 못 하시고 결국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말려야 되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뭐 수술에서 아까처럼 얼굴이 그냥 전체적으로 크고 실제로 이제 그 핫도그 그냥 대왕 핫도그인데 어디 절골 좀 미안한 얘기인데
또 들고야 얼굴이 크신 분들한테는 좀 이제 상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나도 줄여주고 싶어요. 줄여주고 싶은데 줄여서 결과가 안 나오면 줄일 수 없다고 말을 해줘야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분은 이제 수술해서 얼굴이 더 줄어들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만류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형수술의 목표는 사실 이제 얼굴 예쁘게 하는 거잖아요. 주로 뭐 물론 이제 이 목 아래에도 성형수술 많이 하지만 저는 주로 얼굴뼈 수술을 하는데, 이 얼굴 예쁘게 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왜 수술하세요 물어보면은 저 얼굴 예쁘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좋은 이유예요.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외모를 아름답게 돈을 써서 내 얼굴에 돈을 발라서 처발라서 얼굴 예쁘게 하는 게 악이냐 나쁜 거냐,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단일 민족 국가라고 그러죠. 미국처럼 뭐 혹은 유럽처럼 뭐 피부색이 다양하고 생긴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일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예쁜 건지를 사람들이 너무 금방 캐치해. 다르게 생긴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심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예쁘지 않은 어떤 독특한 외모, 입이 툭 튀어나왔다거나 광대가 툭 튀어나왔다거나 사각턱이 굉장히 크다거나 그랬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수술을 해주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떤 치유가 되는, 힐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예뻐지려고 수술하는 거야.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막 약간 우울한 모드로 오거나 이렇게 와서 저희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뭐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 이런 사연이 있으셔서 내가 예뻐져서 남편을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수술하면 안 돼요. 이런 2차적인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정신과 용어로. 그런 2차적인 이득, 2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게 오히려 건강하지 않습니다.